오늘 효자로운 종목으로 따진다면 사피엔 반도체를 먼저 안 볼 수가 없겠죠. 사피엔 반도체는 우리가 전일에부터 공략을 해온 종목 아닙니까? 전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가 공략으로 두 번의 매매를 이루면서 18% 정도 수익을 얻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익을 챙기고 두 번째는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이 오늘 다시 상승을 또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가부터 여기까지 오늘 상승을 해준대. 전일에 보유를 해준 사람들은, 보유를 하고 넘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넘어와야 되죠. 상가를 목표로 우리가 하이 트레이딩을 들어간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날짜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35% 정도 수익. 근데 왜 효자스러운 종목이냐면 전일에 보유하신 분도 보유하신 분이지만 오늘 당일에 종목 없는 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가가 49,000원과 5만원 기준가 투트랙을 잡았습니다. 약간 눌러줄 거라고 보았는데 눌러주지는 않더군요. 그 점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보면 49,900원. 그래서 우리 기준가는 5만원이 상단 트랙인 5만원이 거의 뭐 시가나 마찬가지죠. 49,900원이니까 여기가 우리의 타점이 되겠죠. 타점이 돼서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오늘 22% 21에서 22% 정도 수익을 나온 상황이었고,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35%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이렇게 수익을 준 종목이라 참 효자스러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런 스타일 종목, 오늘은 전일에 사피엔의 모습이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갈 때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잔량도 작았을 뿐더러 아침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조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앞에 SP 시스템이 보여준 그런 괴물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피엔은 조금 더 그 후광을 좀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피엔 반도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어제도 수익을 주고 오늘도 양쪽으로 다 수익을 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자스러운, 아주 해자스러운 종목이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았죠. 아침에 짧은 시간에 여기 9시 30분이었으니까 30분이니까 여기 9시 한 20분 20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시간 안쪽에 벌써 대가 20% 이상의 수익이 났고 전일 보유하신 분도 35% 수익이 날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좋았죠. 아주 오늘 사피엔 반도체한테는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화려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아침에 출발을 할 때는 이 종목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시가를 4.7%를 띄었거든요. 시가를 4.7%를 띄었는데 그렇게 모습을 잡아주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CCS나 뭐 선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CCS는 시가도 마이너스 4%대 출발하고 밑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는 띄워놓고 오늘 한번 가볼 거라고 시가를 띄웠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다른 주들은 갈만한 상황이 못 된다. 가장 갈만한 상황이 된 당위성이 꼭 공감대를 얻을 만한 종목이면 이 신성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오늘 이 종목을 상한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12만원의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시가라고 보면 되겠죠. 시가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시가라고 보면 되겠죠.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신성델타테크가 여기서 좀 움직이고 있을 때 실제로 얘를 찔러서 앞으로 간 애는 CCS가 먼저 갔거든요. CCS 보십시오.
CCS가 먼저 치고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얘를 돌파를 하고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시가를 더 뛰어넘으면서. 하지만 제가 그때 우리는 CCS를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회원이 문준이 CCS가 움직인다고 말을 해주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 신성델타밖에 없다. 신성델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애들도 결코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다. 오늘 그네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시가를 높게 띄우는 이놈이 가장 시가를 높이 띄웠고,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그들의 후광을 잡고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만약에 CCS를 했다면 오늘은 뭐 아무런 재미도 없었겠죠. 아침에 잠시 몇 프로 이 정도 먹는 이 몇 프로 정도밖에 수익은 못 먹었을 거예요. 기실. 근데 바람은 누가 잡았습니까? 바람은 오늘 신성델타가 잡았단 말이에요. 신성델타가 시가를 4%대를 띄우면서 바람은 얘가 먼저 잡아줬거든요. CCS는 시가가 마이너스 4%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잡아준 네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된다. 고로 우리는 신성델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왜 신성델타를 집중해야 되느냐? CCS가 올라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신성델타만 보자고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그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CCS가 아침에 좀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만약 CCS로 뜰렁 갈아타 버렸다면 기껏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시달리다 그냥 끝났을 밖에 안 되겠죠. 매매도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신성델타가 쭉 올라갈 때는 또 괜히 뭐 기분만 안 좋아졌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성델타를 딱 무게 중심을 잡고 왜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딱 당위성을 갖고 우리가 이 종목을 꿋꿋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가 수익이라는 것을 우리까지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상가까지는 가진 않았죠. 제가 이 지점 22% 되는 수익, 총 지금 수익이 23.6%, 거의 24%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채공 시간이 길었죠. 자, 여기가 지금 2시 30분 넘어가고 3시 30분 마감장에 들어간 종목인데 불안하죠. 마감장에는 아무리 상한가에 들어간다고 한들 이렇게 늦게 상한가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파급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즉 아침에 시세가 그렇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2% 수익금, 22% 수익금에서 마무리를 짓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올라오면서 뭐 15% 챙기면 20% 챙기면 다양하게 챙기면 있겠지만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홀딩을 했으면 절반은 홀딩해서 상한가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물론 상한가는 들어갔습니다만은 시간상 시간축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지점에서는 들고 있는 것보다, 즉 상매매로 차라리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이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데 계속 고집을 핀다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성델타 테크는 상한가까지는 보유를 안 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큰 수익을 거둔 아주 우리가 딱 당위성을 갖고 명분을 갖고 공략한 종목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신성델타 테크가 다른 종목들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신성델타에 집중을 잘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챙긴 종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오늘 파동이 상당히 재밌는 흐름으로 흘러간 종목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좀 아쉬웠던 것이, 저는 이 16,000원 기준가를 한 번은 찍어줄 거로 예상을 좀 했단 말이에요. 오늘 시가가 보면 15,980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이렇게 치켜 세워줬거든요. 17%까지. 오늘 시가가 4.5%였단 말이에요. 17%까지 한번 치켜 세워주고 내려올 때 그래도 한 번은 타치를 주지 않겠나 라고 제가 좀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16,000원과 17,000원 투트레를 잡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두 가지가 제가 요구를 했죠. 즉
17,000을 주면 17,000을 대응을 해줄 것이고 16,000을 주면 17,000을 돌파를 하면 17,000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침에 보면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17,000을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약간 번거름이 있었죠. 번거름이 있었지만은 16,000을 안 준다면 17,000은 가지고 그래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는 손을 대지 맙시다. 이 중간에 파동에 들락날락하면 오히려 이게 더 손실이 더 큽니다. 그냥 17,000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못 가고 내려오네? 그럼 17,000 깨네? 그럼 본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본절. 자, 여기도 또 진입을 한다. 이제 안 깨고 내려오네. 그럼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꾸준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툼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투트랙 유동매매는요, 될 수 있으면 매매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트랙을 두 개의 트랙을 잡음으로 해서 이 트랙 안쪽에는 손을 대지 말자. 이 트랙 안쪽에는 여기는 많이 시달린다.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 16,000은 의미 있는 지점을 한번 찔러주면 그때는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중간에서는 손을 대지 말자. 하지만 위로 갈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봐주자. 그런 것이 투트랙의 의미죠. 그래서 하방의 눌림과 상방의 돌파를 두 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봄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종목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또 오히려 또 손실도 잘 나지 않죠. 딱 그때만 딱 들어가고 진입하고 청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놀리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고가가 보면 2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28%. 우리가 지금 17,000이면 11%. 11%. 아마 요 밑에 들어가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하지마라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치사로 보면 17% 이상이 나오는 수익이었죠.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놀로지도 오늘 조금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잊지 말라고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관심만 조금 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오늘 투트랙이 잘 먹힌 종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유진도 좋았습니다. 자, 휴림네트웍스는 오늘 하이트레이딩으로 좀 진입이 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휴림네트웍스와 휴림 에이텍은 지금 상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액병 이벤트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제 승부조 10선에 제가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아침에 시가를 20% 가까이 띄워놓고 22% 뛰었죠. 상가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줄은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림네트웍스가 얘는 시가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9%까지 미끄러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놓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워가지고 자, 그럼 하이트레이닝 해가지고 상가로도 붙여서 내일 수익을 한번 더 보자 라는 마인드로 한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9%에서 상가까지 근처까지 올라온 종목이라 상당히 매매하기는 참 숨가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친구였어요. 하지만 휴림에이텍이 상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쯤은 같이 매매를 해볼 필요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은 놓쳤지만 내일 수익을 보자 휴림은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만 의도적으로는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상가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가를 유지를 못 해주니까 내일 수익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휴림네트웍스는 수익은 12%밖에 먹지는 못했습니다. 12%밖에 못 먹었는데 우리가 15%대 우리가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뭐 한 이 정도 되죠. 15%. 이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에서
승부로 그러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상가까지는 붙였습니다. 진입을 돼서 상가까지 이렇게 진입이 돼서 상가까지 안착이 되는데 버티지를 못했죠. 한 번 풀어지고 두 번 풀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놈 틀렸구나. 그래서 슈링 네트워크스는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는 거의 이제 매매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죠. 역시 이제 못 가니까 미끄러지죠.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인 어떤 계획을 잡고 공략을 하는 종목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집착을 버려야 될 때도 많거든요. 오늘 슈링 네트워크스 같은 스타일이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가지 의도는 맞게 들어갔지만은 조금 분위기나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 수익을 좀 챙겨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다른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하이트레이딩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상한가까지 안착이 됐으니까, 목표는 채웠으니까. 그 이제 풀어져서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목표했던 상한가까지는 들어갔다. 수익은 뭐 12% 안고 보유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풀어지는 바람에 보유는 못했지만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 바꿔 주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다른 종목에 좀 별로 없었다면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연봉에서 한번 볼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슈링 네트워크스입니다. 하지만 뭐 바꿔 줬으니까 악수는 한번 해서 보내야 되겠죠. 자, 슈링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는 좀 나름대로 오늘 좀 반응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금액대가 지금 1,000원대 아닙니까? 1,500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재료도 좀 코그리도 있고 그래서 3자 배정도 걸려 있는 상태라 금액도 작은 건 아니라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나쁘지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우리가 9%, 8에서 9% 뭐 그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은데 타이밍을 오늘은 잘 잡고 들어갔다고 봤죠. 우리가 장전에 이 종목은 나갔던 종목이에요. 장전에 단가 기준 단가를 얼마로 보자, 한 1,500원 기준가 단가로 보자고 했습니다. 1,500원. 시가 기준가를 봐주긴 봐주되 1,500원 기준 단가를 우리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가가 1,520원이었거든요. 7%. 1,500원이면 한 1% 정도 좀 싸게 들어간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할 수 있는 수익권은 줬죠. 오늘 고점이 보면 15.9%란 말이에요. 1,500원이 6.4%거든요. 그냥 9% 뛰기 수치상으로 보면 9% 뛰기 정도 나오는 종목이었지만은 진입과 청산이 딱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구도를 준 종목. 그리고 가격대에 딱 맞춰서 어느 정도 딱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을 준 종목이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전에 미리 단가를 정해서 나왔던 종목이라 좀 그냥 집중만 좀 잘하고 있었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편하게, 아주 편하게 올린 종목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한 번쯤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시장 생각과 또 제 생각은 약간 틀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밥값은 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에 가져온 상종목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다들 수익이 좋았습니다. 뭐 상매매가 이 정도 수익 나오면 나쁘지 않죠. 키네마스터는 오늘 아침에 땡 해가지고 오늘 22%입니까? 키네마스터 20% 뛰었네요. 20%를 띄우고 바로 상골 직행을 했거든요. 여기 9시 반이니까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어지면서 오늘의 이 파란 많은 여러가지 모습들을 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미리 예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키네마스터는 오늘 여기 이 수익을 먹은 것으로서 일단 마무리가 됐죠. 상팀들은 마무리됐고 추후에 다시 키네마스터는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재진입을 해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아쉬워서 여기서 풀어지지만 않았다면 키네마스터는 오늘 조금 아주 단단한 1등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참 그 점이 아쉬웠죠. 결국은 아침에 이렇게 풀어진 이 종목이 시간이 이만큼의 시간을 잡아먹고 나서 10분 20분 안에 들어간 종목이 결국은 몇 시간이 걸려서 다시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참 오늘 키네마스터 수익을 얻었지만은 이 지점에서 풀어진 것은 좀 아쉽다. 하지만 뭐 수익은 상한가 수익 30% 다 챙겼을 테니까 그것은 아주 좋았다. 상수익이 뭐 하루에 30%면 자고 나서 30%면 큰 수익 아닙니까? 1000만원만 해도 300이요. 3천만원 해도 900만인데 상당히 좋죠. 그래서 상매매 수익은 한번 날 때는 이렇게 통으로 나기 때문에 수익 관리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죠. 일단 뭐 다시 상매매로 진행해서 가져가고 있으니까 한번 또 내일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유 종목은 일단 뭐 키네마스터는 다시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볼 것이고 절반 정도 또 보유하신 분들은 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결과를 볼 생각이고, 그리고 신규로는 솔브레인 홀딩스 이 종목도 내일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건가, 이건 언제 한 거죠? 이건 화요일날 이거는 매매한 거 화요일날 한 거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이놈도 모습이 좋네요, 그죠?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 비유테크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솔브레인이 오늘 매매한 거군요. 이게 오늘 맞네. 이렇게, 그리고 키네마스터하고 상종목만 이렇게 세 종목 보유하게 되네요. 상종목 보유하게 되고 오늘 매매해놓은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이니까 또 수요일 나름대로 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서 해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하는 우리 트레이딩이지만은 항시 사연은 매일매일 틀리지 않습니까? 매일 사연이 똑같은 날이 단 하루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도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도 오늘은 이놈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잘 투라지나 아가씨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황소처럼 무식하게 끌고 올라가는 시장을 확 끌어올리는 돌쇠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이렇게 뺨을 어르고 저렇게 뺨을 어르는 아주 조조 같은 간신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가지 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침에 산책할 때 새벽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혼자서 고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만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조용한 데 앉아서 공원도 좋습니다. 좋은 데 앉아서 시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시장의 정세나 흐름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 재료에 대한 두께 같은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적하고 싶은 종목의 흐름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하는데 특히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운동 나가셔가지고 조용한 곳에서 아침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매매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의 문제였습니다.